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압력 용기를 설계할 겁니다. 압력 용기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압력을 갖고 있는 유체, 그러니까 기체나 액체를 보관하는 용기를 말하죠.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부탄가스통. 그거 다 사용해 보셨죠? 예. 이동 가스 렌지에다가 그 부탄가스통을 장착을 해서 우리가 이제 라면도 끓여 먹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근데 가끔 보면은 TV 뉴스에 그 부탄가스통이 터져가지고 사람이 다쳤다. 이런 뉴스를 우리가 접해요. 예. 왜요? 그 열을 받으니까 그 부탄가스통 안에 압력이 높아지는 거죠. 높아져가지고 그게 터지는 거예요. 그럼 큰일 나죠. 예, 그래서 그 부탄가스통이 터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부탄가스통의 그 두께, 그렇죠? 그 용기의 두께를 갖다가 충분히 우리가 설계를 해서 그렇게 사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압력을 갖고 있는 그 유체에서 그 압력의 크기와 그 압력 용기, 그러니까 부탄가스통 같은 거죠. 그 용기의 두께 T,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예, 그래서 그 압력 값에 따라서 압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때요? 압력 용기의 그 두께도 두꺼워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 관계를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부탄가스통이 이렇게 있어요. 예, 부탄가스통이 있어요. 터지면 안 되겠지만은 만약에 터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 안에는 뭐예요? 어떤 압력을 이렇게 갖고 있는 그런 가스가 지금 들어가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예, 이 상황에서 가열이 돼가지고 얘가 뻥 터졌어. 그럼 터질 때 얘가 어떻게 터질까? 이렇게 터질까? 아니면은 이렇게 터질까? 예, 이렇게 터집니다. 예, 이런 식으로 터지게 돼요. 예, 이렇게 터지지 않습니다. 예, 그 이유를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여기 지금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두 가지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그림을 나타내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가 바로 뭐예요? 예, 방금 내가 말씀드렸던 이렇게 터지는 방향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터지는 거예요. 예, 두 번째가 바로 뭡니까? 이렇게 길이 방향으로, 길이 방향으로 터지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터질 때에 그 부탄가스통, 압력 용기의 이 단면에 발생되는 응력은 얼마가 될지 그걸 먼저 한번 구해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터진다는 것은 지금 바로 이 안에 이렇게 지금 압력이 작용을 해가지고서 얘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힘을 받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이 단면 여기에서 응력이 발생이 돼요. 예, 바로 이 응력이 여기에서 보이는 이 응력이 되는 거죠. 이 값이 되는 겁니다. 예, 이때 이 발생되는 응력을 기호 시그마 T로 놓겠습니다. 시그마 T로 놓겠습니다. 자, 그때 이 응력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하면은요, 후프 응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후프 응력 또는 원주 방향 응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자, 왜 원주 방향 응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냐 하면은요, 지금 여기 그림상에서는 이 방향에서 이렇게 지금, 터지는, 그런 그 그림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지만은 꼭 이렇게만 터지는 게 아니죠. 이렇게도 터질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터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또는 뭐예요? 이런 식으로 또 터질 수도 있어요. 예. 이렇게 보면은요, 바로 이 원주 둘레 방향에서 이렇게 터질 때에는 응력이 어떻게 발생이 돼요? 바로 이 원주 방향에서 이런 식으로 응력이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원주 방향 둘레를 따라서 접선하는 방향으로, 원주 둘레에 접선하는 방향으로 응력이 발생이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때 발생하는 이 응력을 갖다 우리가 후프 응력 또는 원주 방향 응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후프. 여러분들 아시죠? 후프. 예. 원환을 말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후프 응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자, 그러면은 이때 이 발생되는 후프 응력 시그마 T를 한번 구해보자는 거예요. 응력은 어떻습니까? 면적분의 힘이잖아요. 그죠? 면적분의 힘이에요, 응력은요. 그럼 여기에서의 면적은 어떤 면적이 되나요? 바로 이면적이 되죠. 예, 이면적이 됩니다. 예, 이면적이 됩니다. 그럼 이면적은 어떻게 돼요? 이 용기의 두께를 갖다가 T로 놨습니다. 예, 이 용기의 이 두께를 갖다가 T로 놨어요, T. 예, T로 놓고 이 길이를 갖다가 L로 놨어요. L로 놨어요. 그러면 이면적은 어떻게 돼요? 이면적은요. TL이 되잖아요. 그죠? 예, 이 두께 곱하기 길이. 그렇죠? TL이 됩니다. 근데 이게 몇 군데 있어요? 이쪽에도 또 하나 있잖아요. 이렇게 터질 때. 예, 그러니까 전체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ETL이 되는 거예요. 네, ETL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힘이죠. 그럼 이 힘은 어떻게 됩니까? 이 압력에 의해서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압력이 지금 이렇게 작용을 해요. 예. 압력이 작용이 돼가지고 얘를 갖다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또는 위쪽으로 이렇게 힘이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압력이라는 것은 뭐예요? 압력이라는 것은 면적분의 힘이잖아요. 그죠? 예, 면적분의 힘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힘이라는 것은 뭐예요? 압력 곱하기 면적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에서의 압력을 갖다가 뭐로 놨습니까? 이 안에서의 압력을 스몰 p로 놨습니다. 그럼 면적은 어떤 면적이 돼야 되나요? 면적이요. 바로 이 공면의 이면적이 되는 거죠. 예, 이면적이 되는 거, 이면적이. 예, 이면적이 되는 거, 이면적이. 근데 이거는 공면이죠. 공면이죠. 우리가 응력을 해석을 할 때에 이렇게 공면에 어떤 힘이 작용이 된다든지 또는 압력이 작용이 된다든지 할 때 그때 면적은 어떤 면적을 취하나요, 우리가요? 투영 면적을 취하죠. 즉 뭐예요? 투영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공면에 위에서 빛을 갖다가 이렇게 비추게 되면은 밑에 그림자가 생기죠. 어떤 그림자가 생길까요? 이 경우에요. 예. 바로 이런 직사각형의 이런 그림자가 생길 겁니다. 예. 이게 바로 투영 면적이에요. 이때 이 압력 용기에 이 안쪽에 이 지름을 갖다가 라지 D로 놨습니다. 라지 D로 놨습니다. 예. 그리고 이 길이는 L이에요. 그러면 이 사각형의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D니까. 그죠? 이게 D니까. D 곱하기 L. 이렇게 되잖아요. 투영 면적이.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의 힘이라는 것은 압력 곱하기 면적이에요. 압력 곱하기 면적입니다. 예. 여기에서 압력은 뭐예요? P죠. 면적은 뭐가 됩니까? 바로 D. 여기에 안지름 D 곱하기 길이. 이 길이죠. L이 됩니다. 예. 그래서 P, D, L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힘은 바로 여기에서 P, D, L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보니까 이 L하고 같아요. 그래서 남는 건 뭐만 남아요? 2T분의 P, D 이렇게 남죠. 그죠? 예, 그래서 원주 방향으로 발생하는 응력, 후프 응력은 얼마가 된다? 2T분의 PD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2T분의 PD가 된다. 이게 후프 응력이에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길이 방향으로 얘가 만약에 파괴가 된다. 그거를 가정을 했을 때에 바로 이 면에 발생되는 응력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예, 바로 이 둥글게 보이는 이 단면이죠. 예, 여기가 이제 파괴가 되는 겁니다. 이 면에 발생되는 길이 방향으로 발생되는 응력을 갖다가 기호 시그마 Z로 놓겠습니다. 예. 축방향 응력이라고도 합니다. 얘를요. 예,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은 축방향 응력이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길이 방향의 응력입니다. 그러면 이 시그마 Z는 역시 면적분의 힘이에요. 예, 그럼 여기에서 이 면적은 어떤 면적이 되나요? 바로 이 면적이 되는 거죠. 이 면적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면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면적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구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서 안찌름을 갖다가 D로 놨어요. 예, 이 안찌름을 D로 놨어요. 이렇게 D로 놨습니다. 그리고 이 두께가 T예요. T예요. 그러면 이걸 이론적으로 구한다면 어떻게 구해요? 4분의 파이 D 플러스 2T의 제곱. 이게 뭐예요? 전체 이 원의 면적이죠. 마이너스 4분의 파이 D 제곱. 이렇게 하면 바로 이 부분의 면적이 구해지죠. 왜 D 플러스 2T입니까? 용기의 안찌름이 D니까 이 두께가 T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T고 여기도 T잖아. 그러면 여기 바깥찌름은 뭐가 돼? 안찌름 D 플러스 이거 T, 이거 T. 두 배의 T를 해줘야 되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4분의 파이 D 플러스 2T의 제곱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 전체 면적이 돼. 거기에다 어떻게 돼? 이 안찌름 여기 지금 비어있는 공간, 그 면적을 빼줘야 되잖아. 그렇죠? 예, 그러면 바로 이 원환의 면적이 구해져요. 근데 이게 좀 복잡하잖아요. 만약에 여기를 이렇게 내가 잘라서 얘를 갖다 쭉 펼쳤어. 예, 펼치면 어떤 모양이 만들어지나요?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이런 모양이 만들어질 거예요. 예, 여기가 바깥쪽에 이 둘레의 이 길이가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파이 D 플러스 2배의 T 이 값이 되겠죠. 원주 둘레 길이니까. 예, 바깥쪽에 이 지름이 D 플러스 2T니까. 예, 그렇게 되고요. 여기 안쪽의 지름은 얼마가 될까요? 이 안쪽의 지름은요. 파이 D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면적이 바로 이 면적이 되는 거예요. 이 면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요 끝쪽, 예, 요 끝쪽에 있는 요 부분 있잖아요. 예, 요 부분. 이 면적은 전체 면적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그 면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찌름과 두께의 비가 10분의 1이 되는 이러한 조건에서는 그러니까 안찌름에 비해서 이 두께가 아주 얇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 끝부분의 이 면적을 갖다 무시를 해버려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 면적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바로 가로 곱하기 세로 이렇게 되잖아요. 이 두께가 T니까 이 면적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파이 D T 이렇게 되죠. 면적이. 그래서 면적을 이 값으로 취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축방향력 시그마 Z는 파이 D T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파이 D T. 그 다음에 힘이잖아요. 그럼 이 힘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지금 작용하는 힘이잖아요. 이렇게 작용하는 힘이에요. 그럼 바로 압력 P 곱하기 바로 이 부분의 면적이 되겠죠. 이 부분의 면적이 바로 뭐예요? 이 비어있는 이 공간의 이 면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압력 P 곱하기 4분의 파이 D의 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이 4분의 파이 D의 제곱이 바로 이 비어있는 이 공간의 이 부분의 면적이 되는 거죠. 안찌름이 D이니까. 그렇죠? 그럼 이거 정리해보면 어떻게 돼요? 식이요. 4 곱하기 파이 dt. 4 파이 d t분의 뭐예요? 위에 파이 p d의 제곱.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죠. 네, 이게 보니까 어떻습니까? 파이 없어지죠. 그 다음에 여기 또 d도 있네요. d하고 요거 없어지고요. 남는 건 뭐만 남습니까? 4t분의 PD만 남습니다. 4T분의 PD만 남습니다. 여기서 이 P는 압력이에요. D는 이 압력 용기의 안찌름이고요.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압력 용기에서 축 방향 응력, 길이 방향 응력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구해놓고 보니까 후프 응력하고 여기에서의 이 후프 응력하고 2T분의 PD하고 얘하고 4T분의 PD하고 어떤 관계를 가져요? 예? 이런 관계를 갖죠? 시그마 T 후프 응력은 2배의 시그마 Z가 되는 거예요. 예. 길이 방향 응력의 2배가 돼요. 후프 응력이.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이 단면에서 단위 면적당 받는 그 힘의 크기가 여기에서가 이 경우보다 2배의 힘을 더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2배의 힘을 더 많이 받는 거야. 이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터지면은 이렇게 터질 수밖에 없겠죠. 예. 이렇게 안 터져요. 길이 방향 이렇게 안 터진다고요. 예. 이렇게 터지는 거예요. 응?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설계를 할 때는 얘를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 압력 용기의 허용 응력을 만약에 시그마 T라고 하자. 그럼 여기에서 이 식에서 T는 어떻게 됩니까? T는 우리가 지금 저 두께를 구하는 거예요. 압력 용기의 두께 T를 구하는 겁니다. T는 어떻게 됩니까? 2배의 시그마 T분의 뭐가 돼요? PD 이렇게 식이 만들어져요. 얘가 이제 압력 용기의 두께 T를 구하는 식이 됩니다. 예. 그래서 어떤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 때 다른 아무런 어떤 조건이 없어요. 그 상태에서 압력을 알고 그 내부의 압력을 알고 그다음에 그 용기의 이제 사이즈 크기죠. 예. 안찌름 D를 알고 그다음에 그 압력 용기의 허용 인장 응력이죠. 예, 허용 인장 응력을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그 용기의 두께 T를 이 식에 의해서 구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서 설계를 하면 큰일 나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런 용기를 만들 때에 그냥 만드는 게 하나의 몸체로 되어 있는 용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 철판을 어떻게 해요? 철판을 이렇게 말아서 끝을 갖다가 리베리움을 한다든지 용접이음을 합니다. 그리고 양쪽을 어떻습니까? 또 막아야 되잖아요. 예, 역시 마찬가지로 용접이음을 한다든지 리벳이음을 한단 말이에요. 예, 바로 뭐예요? 이렇게 압력 용기를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이 그림은 뭡니까? 리벳이음으로 해서 이 용기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리벳이음을 하면서 얘가 어떻습니까? 만약에 얘가 파괴가 되면은 어디에서 파괴가 될까요? 이런 데서 파괴가 될까요? 아니죠. 바로 이렇게 이음을 한 이런 부분이 취약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얘가 파괴가 된다고요. 용접이음도 마찬가지예요. 예, 용접 효율이 뭐 거의 100%에 가깝다 하더라도 어떤 결함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럼 바로 용접을 한 부분에서 얘가 파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고려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시그마 T는 2T분의 PD라고 하는 식으로부터 T는 2배의 시그마 T의 분의 PD 이렇게 설계를 하는데 여기에서 바로 이 효율, 이음 효율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이음 효율을 이 이음 효율을 우리가 에타라고 놓읍시다. 예. 그러면은 이 에타 값은 어떻게 됩니까? 100% 거의 드물죠. 예, 용접 이음은 거의 100%에 가깝지만은 그러나 100으로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해서 이 값은 항상 뭐예요? 1보다 작은 값이 돼요. 1보다 작은 값이 돼요. 그러니까 이음 효율이 뭐 80%, 70%, 60% 뭐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1보다 작은 값인데 이 1보다 작은 값이 여기 이 식에서 분자로 가야 될까요? 분모로 가야 될까요? 얘가 1보다 작은 값이 분자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전체 값이 더 작아지죠? 지금 우리가 T를 구하는 거거든요. 이 용기의 두께 T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1보다 작은 값이 분자로 가게 되면 이 전체 값이 작아진단 말이야. 그럼 뭐야?
안전해지는 거야? 아니면 더 안전 안 하게 되는 거야? 안전 안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에타값, 효율값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모로 갑니다. 예, 분모로 갑니다. 1보다 작은 값으로 얘를 나눠주면은 이 값이 더 커지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음 효율을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감안을 해야 되고, 또 이 압력 용기가 터지면 큰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말 안전하게 이걸 갖다가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안전계수를 갖다가 더 또 감안을 해줘요. 예, 안전계수라는 게 뭐예요? 안전계수 우리가 배웠잖아요. 예, 우리가 응력 변형률 선도에서 우리가 배웠나요? 그렇죠? 예, 여기에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예, 이게 응력이고 이게 변형률이다. 했을 때에 여기에서 이 응력값,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극한 강도라고 하잖아요. 극한 강도. 이 극한 강도는 뭐예요? 이 재료가 탄성 한도를 벗어난 상태에서 최대한 어떤 하중을 받아서 발생하는 응력이잖아요. 그런데 탄성 한도를 벗어나게 되면 이미 이 재료의 수명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얘를 허용력으로 기준하면 절대로 안 되죠. 얘를 허용력으로 하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허용력은 탄성 한도 범위 이내에 어떤 값을 우리가 취한단 말이죠. 그걸 우리가 허용력으로 취한단 말이에요. 그때 이 허용력은 어떻게 우리가 설정을 합니까? 이 허용력 시그마 A는 어떻게 설정을 해요? 안전율 분의 이 극한 강도 시그마 뭐 맥시멈이라고 놓는다면 시그마 맥시멈 이렇게 놓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S 값은 항상 어떻습니까? 무조건 1보다 커야 돼요. 1보다 큰 수로 얘를 나눠줘야지만 얘가 작아질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S 값은 항상 1보다 커요. 자, 그럼 여기에서 T가 두꺼울수록 더 안전하잖아요. 그러면 이 값이 더 커져야 돼요. 그럼 S는 어떻습니까? 1보다 크니까 분자에다 곱해줘야 돼요? 분모에다 곱해줘야 돼요? 당연히 분자에다가 이렇게 곱해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뭐 시험을 본다거나 그랬을 때에 안전율, 뭐 이음 효율 이런 얘기 나오지 않았으면은 그냥 E 시그마 T분의 PD 이 식에 의해서 그 압력 용기의 두께 T를 구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안전계수만이 얘기가 나왔어. 이음 효율이 없어. 그러면 이음 효율을 뺀 이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두께 T를 계산하시면 돼요. 반대로 S가 없고 이음 효율만 얘기가 나왔어. 그러면은 안전계수 없는 이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압력 용기의 두께 T를 구하시면 돼요. 두 개가 다 나왔어. 그럼 바로 이 식에 여러분들이 적용을 시켜줘야 돼요. 자, 그런데 이것 갖고도 안 돼. 이것 갖고도 안 돼. 압력 용기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유체를 보게 되면은 물도 들어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거기에 뭐예요? 어떤 화학 약품 같은 게 들어갈 수가 있어. 뭐 황산이나 뭐 이런 그 산 종류. 어때요? 금속을 갖다가 부식을 아주 빨리 시키죠. 그러니까 이 압력 용기가 이 안에 이 들어가 있는 이 어떤 그 가스나 어떤 그 액체에 의해서 얘가 부식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저기 어떻습니까? 이런 공기 중에 어떤 뭐 금속을 이렇게 놔두면 그 부식되는 게 시간이 꽤 오래 걸리죠. 그런데 어때요? 물속에다 담가 놓으면은 금방 녹이 슬죠. 부식이 되죠. 예. 그래서 이 용기 안에는 뭐 물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예, 어떤 화학 약품도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부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부식을 고려해서 여기에다가 뭘 해주느냐? 부식 여유를 갖다가 줍니다. 예, 이게 부식 여유예요. 부식이 되는 걸 감안해서 예, 부식 여유를 이렇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육지에서 사용하는 그 보일러, 우리 그 보일러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 육지에서 사용하는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부식 여유를 갖다가 1mm 정도를 더 플러스를 해줘요. 근데 이제 그 선박, 배죠. 배에 있는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건 주로 바다 위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닷물이 닿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해풍, 그죠? 바람엔 염분이 섞여 있단 말이야. 그러한 그 염분이 있으면 더 빨리 쉽게 또 이게 부식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선박용으로 쓰는 그러한 그 보일러는 부식 여유를 더 줘요. 약 1.5mm 정도를 이렇게 줍니다.
예. 그러니까는 육지에서 사용하는 보일러에서는 부식 여유를 한 1mm 정도 주고요. 예, 선박에 사용하는 그러한 보일러에서는 두께를 갖다가 1.5mm를 더해 줘요. 그런데 이제 어떤 그 화학 그 약품 같은 거, 뭐 산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거 갖고도 안 돼. 예, 그래서 더 많이 줘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교재에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1에서 7mm 정도까지. 그렇죠? 예, 더 많이 부식 여유를 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어떤 문제가 나왔는데 거기에서 부식 여유까지 이렇게 문제에 나와 있어.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이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압력 용기의 두께 T를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 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 압력 용기 설계에서 이 두께 T를 계산하는 이런 문제는 각종 그 자격증 시험이나 또는 무슨 뭐 공무원 시험이나 이런 쪽에 얘가 잘 나와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식을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해서 압력 용기를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수고들 했습니다.